박씨 할멈이 거짓말쟁이였다고요? 영조 12년 한여름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박씨 노모. 그 노모가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노모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내가 숨겨둔 재산은 한 사람에게만 간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얼마나 되는지, 노모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건 두 아들, 두 며느리, 그리고 사라진 재산의 행방,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걸까? 혹시 마루 밑? 아니면 뒷산 어딘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석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센 밤이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의 기와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박씨 노모는 낡은 마루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산소에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곧 당신 곁으로 가겠어.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노모는 홀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두 아들은 장가를 가 각자의 살림을 꾸렸고 노모는 혼자였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부쩍 무거웠습니다. 아마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게다. 노모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봐야겠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착했습니다. 큰아들도 효자였고 막내 아들도 부모 말씀 잘 듣는 자식이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은 곱지만 눈빛이 차가웠고 막내 며느리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재산을 주면 사람이 변하는 법이지. 노모는 오랜 세월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진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노모는 한 가지 연극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진짜 재산을 숨기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누가 진짜 효도를 하고 누가 재산을 노리는지. 노모는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얘들아. 하지만 이건 너희를 위한 일이다. 며칠 뒤 노모는 평소와 다르게 일부러 우물가로 나갑니다. 아침 일찍 아낙네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지요. 할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옆집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노모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에휴,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말이야. 숨겨둔 것도 이제 꺼낼 때가 됐는데. 네. 숨겨둔 게 뭔데요? 아낙네 눈이 반짝였습니다. 노모는 깜짝 놀란 척하며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한 소리 했구나.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소문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1시간 뒤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박씨 할멈 숨겨둔 재산이 있다더라. 뭐?
그 가난한 집에? 남편이 살았을 때 몰래 모아뒀다잖아. 소문은 빠릅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날개를 답니다. 한낮이 되자 소문은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운자가 한 보따리래. 땅 문서가 대여섯 장. 심지어 금부치도 있다더라. 노모는 집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사흘 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큰 며느리였습니다. 노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왔구나. 소문을 들었나 보네. 문이 열리자 큰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뜸했죠?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봤습니다. 큰 며느리의 시선이 방 구석구석을 훑은 걸. 낡은 상자, 마루 밑, 벽장 안. 눈은 이미 재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밤에 추우시죠? 제가 이불도 한 채 가져올까요? 말은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다른 곳을 더듬고 있었지요. 이 낡은 상자 안엔 뭐가 있을까? 저 벽장은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노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와줘서. 기쁘다. 큰 며느리는 1시간 정도 머물다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집에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노모가 물었습니다. 점심은 하고 가지 않겠니? 아니에요. 바빠서요. 큰 며느리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재산을 찾는 게 더 급했던 겁니다. 노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실패구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석 달에 한 번 오던 큰 며느리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매번 뭔가를 들고 왔지요. 첫째 주엔 약을 지어왔습니다. 어머님, 원기 보충하시라고 녹용달인 물 가져왔어요. 둘째 주엔 옷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새 적삼 한 벌 지었어요. 셋째 주엔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햅쌀이에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며느리 효녀네. 박씨 할멈 팔자가 늘었어. 하지만 노모는 알았습니다. 생색은 많은데 진심은 없다는 걸. 약을 가져온 날도 정작 1시간도 머물지 않았고 옷을 가져온 날도 바느질은 엉망이었으며 쌀을 가져온 날도 가장 싼 묵은 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큰 며느리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겁니다. 노모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생색은 내대 마음은 주지 않는구나. 같은 시각. 마을 반대편. 막내 며느리는 소문조차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빨래 품을 팔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으니까요. 마을 우물가에 갈 여유도 다른 아낙네들과 수다 떨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밥 짓고 아이 키우고 잠들고 그게 막내 며느리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막내 며느리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비가 오면 지붕이 새신다고 하셨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막내 며느리는 남의 집 빨래를 더 받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었지만
일주일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품삯을 모아 기와 5장을 샀지요. 열흘 뒤 막내 며느리가 노모 집에 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에 들 만한 선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등에 기와 5장을 지고 왔지요. 어머님, 계세요? 노모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장마 때 지붕이 또 셀 것 같아서요. 기와 좀 갈아드리려고요. 노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이미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빨래 품 좀 더 받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땀을 뚝뚝 흘리며 기와를 하나하나 갈아 끼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지붕이 말끔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내려와 손을 턴턴 털며 웃었습니다. 이제 비와도 안 새요. 노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애야. 그날 밤 노모는 처음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는 지붕 아래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는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저 나를 생각할 뿐이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했지요. 우리 어머님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어제도 약 지어다 드렸는데 저번엔 옷도 지어드렸고 이번엔 쌀도 한 말 갖다 드렸어요. 하지만 정작 노모 곁에는 하루에 1시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소문도 모르고 재산 이야기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만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나물이 생기면 자기 아이보다 먼저 노모상에 올렸고 밤이 되면 발이 시릴까봐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빨래를 하다가도 어머님 속옷 좀 빨아야지. 하며 함께 챙겼습니다. 노모는 두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효도하고 하나는 손으로 효도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밤 운명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노모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이웃집 할멈이 급히 기별을 전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큰며느리, 큰일 났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하지만 큰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어머, 어젯밤엔 애들이 아파서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변명이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한밤중 소식을 듣자마자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노모를 업고 십리 길을 달려 의원을 찾아갔고 사흘 밤을 꼬박 곁을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노모 손을 꼭 잡고 간호했습니다. 노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보름 뒤 노모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온 동네가 술렁거렸지요.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나? 얼마나 되려나? 큰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땅 5장이면 기와집 한 채는 지을 수 있겠지? 은자는 장사 미천으로 쓰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있다. 이제 그걸 나누려 한다. 먼저 큰아들 앞에 땅 문서 5장이 놓입니다. 쏴악.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옆에 은자 보따리가 놓입니다. 쨍그랑 은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역시 하지만 노모의 다음 말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큰아들아, 이 땅과 은자는 내 것이다 하지만 노모는 막내 아들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막내야, 모두의 시선이 막내 아들에게로 쏠립니다. 막내 아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자리, 텅 빈 공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 저런 불쌍하게. 그때 노모가 말합니다. 막내야, 너는 나를 데리고 가거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 얼굴에 번졌던 웃음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가 재산을 다 받은 거네요? 속마음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고 있다. 얘야, 내가 재산 때문이 아니란 걸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야, 땅은 내가 가졌지만 사람은 저 아이가 가진 게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람 땅이 최곤데? 그날 이후 큰 집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땅을 팔아 큰 장사를 시작했고 은자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됐어. 어머니 없어도 우린 잘 살아.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사치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왕 부자 된 거 좀 써야지. 비싼 옷을 사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이웃에게 자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땅 한 필지만 더 팔면 돼. 그렇게 땅은 하나둘 팔려 나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장사만 하면 은자가 2배로 불어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남은 은자를 모두 투자했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땅도, 은자도, 기와집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절망한 큰 며느리는 분노로 미쳐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막내 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이 수상해. 분명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몰래 더 줬거나.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급기야 관가에 고발까지 합니다. 저 집을 조사해 주십시오. 분명 부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관리가 막내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노모가 남긴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영조 12년 4월 15일 큰아들에게 땅 문서 5장 전달 은자 20냥 전달 막내 아들에게는 나를 모시는 것을 부탁함. 이는 내 뜻이며 누구도 이해를 제기할 수 없음.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분배요. 헛된 고발이요.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거짓 고발의 죄까지 더해져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막내 집에서는 노모가 매일 밤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며느리야, 잘 들어라. 물건은 헌할 때 사야 한다. 모두가 사려 할 때 사면 비싸지 하지만 팔 때는 모두가 원할 때 팔아야 한다. 막내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사지 마라. 신용으로 사야 한다. 한 번 신용을 잃으면 평생을 모아도 되찾기 어렵다. 노모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봐라. 당장은 손해 갔지만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다. 막내 며느리는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밥 한 그릇 장사. 정직하게 재료를 쓰고 손님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저 집 국밥은 진짜 맛있어. 소문이 났습니다. 다음엔 작은 전을 냈습니다. 물건을 속이지 않고 가격을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신용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마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노모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막내 며느리를 홀로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며느리야, 마루 밑을 보거라. 왼쪽 세 번째 널판지 밑에 상자가 하나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열어보거라.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노모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애야, 나는 이미 다 받았느니라. 가장 귀한 걸 받았단다. 다음 날 아침, 노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막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을 열어봅니다. 왼쪽 세 번째 널판지. 그 밑에 정말로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끼. 상자를 여는 순간, 막내 며느리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10장, 금자 보따리 2, 그리고 편지 1통. 땅 문서는 큰아들에게 준 것보다 2배나 많았고, 금자는 은자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며느리에게 놀랐느냐? 큰아들에게 준 건 시험지였단다. 너에게 주는 이것이 진짜 유산이지. 하지만 며느리야, 기억하거라. 이 땅과 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게 가르친 길이 진짜 재산이란 걸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 보는 눈과 세상 사는 법은 자자손손 이어진단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언니 큰 며느리를 버리지 마라. 그 아이도 내 며느리다. 잘못된 길로 갔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내가 손을 내밀어 주거라. 그게 진짜 효도다. 너희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큰 집 식구들이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고 살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막내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 함께 일하시지요.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큰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떡해?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님도 제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두 집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배워갔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더욱 크게 번창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며느리가 노모의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 그때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 돈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였어.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큰 며느리는 땅을 가졌고 막내 며느리는 사람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땅은 잃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평생 함께 가는 거였어요. 두 며느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노모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는 눈입니까? 세상을 사는 법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박씨 노모는 돈 대신 시험을 주었고 땅 대신 가르침을 주었으며 재산 대신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달은 오늘도 그 집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두 집이 하나 된 그 큰 상단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 보는 눈은 대대로 이어진다. 재산은 나눠주는 것이지만 길은 함께 걷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